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다시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부터 가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하나 보셨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 또는 이제 효력 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무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좀 이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103조에서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하나가 소위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고, 아까 전체적인 그림 물어볼 때 무효냐 유효냐 요거 할 때 나왔던 것이 반사적 법률행위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반사적 법률행위 부첩관계,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첩계와 관련한 부분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나랑 같이 살아줘 또는 놀아줘 이렇게 해서 값의 을에게 자, 나의 부동산 X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약속, 요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살아주면은 놀아주면은 넘겨줄게.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안 줬다. 그래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이게 이제 만약에 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효인데요. 원래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만약에 첩인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개념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 일단은 부첩 관계 관련하면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만 만나자. 그럼 이거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거. 그것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넘겨줬으면 대신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랑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얘기죠.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게 무효냐 유효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감남 이런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가 부인한테 걸렸어. 그래서 이때 이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해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요.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대신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특약을 넣게 돼요. 매수인 을은, 자, 증여를 받는 을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건 어디랑 관련되냐면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권, 이 자연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하는 약정은 다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원히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 이런 것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생각나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영원히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정 등은 소위 사회질서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됩니다. 노예계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과 혼인관계, 즉 이혼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동안 꼴보기 싫었거든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이걸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자, 을은 갑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약정을 만약에 첩계약과 관련한 개념으로 해석해서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되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 판례에서는 이 부분, 자, 용서는 대가로 여기까지 하고는 뒤 얘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가 임의로 처분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팔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던 사례. 그래서 자, 다시 원래 자유로운 어떤 결정권을 침해하는 약정은 무효로 봐야 되는데 이건 혼인관계 유지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약정은 어떻다? 유효하다 해서 되게 까다로워요. 왜? 느낌이 비슷해 보이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걸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약정 자체가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처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했던 사례.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부정행위, 딱뜨기 이런 느낌상 부착관계 같으니까 이게 바로 무효 같은 느낌을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약정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범죄 행위 등과 관련한 각종의 약정은 다 무효. 그래서 도박, 채무, 변제라든가 또는 보험 사기 관련한 사건, 또 뇌물 사건, 고위공직자의 또 허위 진술 이런 것들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도박에 쓰인다는 저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 그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 돈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물론 죽는 수가 있으니까 갚긴 갚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거예요. 만수부강에. 그래서 갚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 자, 도박, 채무 관련된 각종의 약정은 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이게 뭐냐면 저런 경우죠. 법을 알면 그런 짓을 못 하는데 가끔 신문 보도 보게 되면 그런 식이야. 자기 부인을, 남편을, 애를 죽이고 나서 보험금을 수취한 사건들, 보험금을 받겠다는 사건들 다 무효입니다. 원래 사망하면 어떻다? 보험금,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걔들이 또 이제 무식하다는 게 뭐냐면 보험 사기를 할 것 같으면 큰 거 하나만 가입해야 돼. 큰 거 하나만 무식하게 하나만 가입해야지. 또 수십 개를 가입해요. 재벌이 되겠다고. 한 명 사람 죽여서 재벌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러면 보험사가 호구냐고. 어머, 사람이 죽으셨어요. 그럼 저희 보험금 드려야죠. 아니라고. 설령 정당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있어도 보험사에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는 게 기본 구조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보험금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등등은 불법 행위가 매개가 되면 이건 보험 사기로 봐서 결국은 보험사에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이제 허위 진술, 법정이나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일 없이 거짓말로 가서 경찰서, 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걔가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야, 돈 주기로 했으니까 돈 줘야지. 그럼 돈 줄 필요가 있다, 없다? 돈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혹시 허위 진술을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별개 문제로. 먼저 돈 받고 나서 허위 진술을 해야 된다. 진술해놓고 나서 돈 달라고 해봤자 그건 103조 위반에 걸려서 어떻다? 이때는 바로 그 돈을 줄 필요 자체가 없다. 103조 위반, 무효니까. 자, 그리고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박철원 씨 사건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박철원 씨는 운명적인 사랑이 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해서 진짜 많아, 그분은. 되게 좋아하는 여자 되게 많고,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재산을 몇십억에서 몇백억씩을 다 줬어. 맡겨놓은 거야. 임치한 거야, 임치. 이게 무효냐가 문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받아내서 삥을 뜯었어, 재벌들한테. 이 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걸리게 되면 다 뺏기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 여인이 너무 많아서 이제 도덕적 비난을 받긴 하는데 얘한테 뭐 몇십억, 얘한테 몇백억씩을 다 맡겨놨다고. 근데 이제 그 운명적인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100억이 중요해, 남자 중에 100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왜? 이 양반은 이제 장관도 가끔 떨어졌거든. 그러면 더 삥을 나한테 맡길 가능성도 낮거든. 그래서 어떻게 안 주고 그걸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 소송을 걸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이 항변을 하냐면 이것은 비자금이다. 비자금이니까 이건 불법 행위와 관련됐으니까 103조 위반 무효니까 난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사안에서 비자금에 관한 부분하고 그 뒤에 임치하는, 맡겨둔다는 걸 임치라고 그러거든요. 맡겨두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는 거야. 그래서 비자금 자체는 불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맡겨둔 행위 자체는 불법, 103조 위반에 걸리지 않아서 유효. 그래서 임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라? 박철원 씨한테 돌려줘라 라고 했던 사건이 이 사건에서 이것도 그래. 범죄 행위 나오면 무조건 뭐 같아? 무효 같아. 103조 위반 같은데 103조 위반이 아니었던 사례.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별로 이건 중요한 거 아닌데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 그래서 자,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하고 승소하게 되면 사무장이 소송물 가액에 뭐 30% 우리가 먹는다,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했던 거, 이건 무효입니다. 사무장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소송 이겼을 때. 그런데 변호사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비판을 많이 받죠. 왜냐면 대법원 판결인데 이 새끼들 지들도 나중에 변호사 하려고 개수작 부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호사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이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이러면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강박이. 그래서 뭐 그런 식이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지, 전기톱 이런 거 갖고 도끼 들고 증여 계약서 써라 해서 증여 안 하면 죽이겠다 이거지. 그때 쓴 거, 이 증여계약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MBC 주식 기증 사건이 되게 되는데 1980년도 전두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을 때 그 보안사라고 하는 데서 MBC 주식을 갖고 있던 어떤 분을 불러들였어요. 지금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라. 국가에 헌납을 해라. 근데 국가도 아니야. 대한민국 정부도 아니고 자 특정인한테 헌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정수장학회로 그 돈이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한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정수장학회가 MBC의 대주주가 되게 되는데 이때 이 주식을 기부했던 사건이 이게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안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 이분은 돈 많은 분이니까 그 보안사에서 고문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고문을 하진 않았고 고문하는 거 좀 보여준 거예요. 막 사람들 막 피 흘리고 있는 거 정기 고문하는 구경을 시켜주는 거야. 공짜로 무료로 체험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는 저 애들이 정중하게 사회 발전을 해서 헌납하시지요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권했어. 근데 거기서 막 고문하는 사람은 이런 거 쭉 구경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걸 가지고 그럼 손 벌벌 떨리면서 그럼 기증을 하겠습니다. 왜?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오늘 누가 뭐지요? 가족들이하고 다시 얼굴을 보게 될지 못 보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손 벌벌 떨리면서 어떻다고요? 기증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두환 물러나고 노태우 물러나고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서 증의했던 사안이다. 그래서 무효다. 무효는 언제든 주장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돌려받을 수. 부당 이득 판단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으면 이건 무효가 맞다. 그런데 얘기를 사안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고문을 당한 적도 없고 싸대기 한 대 맞아본 적도 없고 그냥 오다 가다가 고문 당한 애들 구경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건 뭐로 갔냐면 바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요 세 가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취소권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아무 때고 생각날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80년도에 기증을 했었고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된 사안이니까 더 이상 이건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했을 때는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결국 이제 MBC 주식을 돌려받지 못했던 사건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제일 중요한 주제이죠. 해서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 주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줄 의무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을은 현재 소유권 취득했냐 못했냐 모릅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을 때만 어떻다? 소유권 취득이 되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을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병이라는 사람과 제2중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왜?
자, 병이 와서 연락을 했거든. 야, 그럼 너 우리한테 1억에 그 부동산을 팔기로 약정을 했다면서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는 2억에 살 텐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2억에 팔아라. 바람을 넣습니다. 이게 적극 가담했고요. 그래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 병이라는 사람은 굳이 이렇게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게 이게 개발 예정지거든. 2억에 사도록 남는 게 크다고 보니까 강제 이중 매매를 적극 가담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 이중 매매선 등기 먼저 넘겨받은 놈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해야 정상인데 만약 이 사람이 이중 매매에서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103조 위반에 걸려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극 가담은 이중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라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개사 할 때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제가 봤어요. 어떤 식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하는 사장님께서 자, 갑이라고 치고요. 을과 고용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소공. 자,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혹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자기한테 물건이나 이런 것들 대충 배우고 나와서 바로 옆에다 가게 차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손님 다 빼가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제가 봤던 사안이 뭐냐면 월급 150을 주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월급 150을 주는데 만약 가게를 그만두고 금방 2km 이내에서 2년 내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변상하기로 한다라는 약정을 맺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월급을 1,500을 받으면서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 금액 자체가 얼마가 안 돼. 근데 몇 년을 한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위약금으로 달라. 그럼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103조 위반에 걸려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무효이고 비교해서 이제 요거부터 볼까요? 간단한 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운계약서 사건이죠. 다운계약서를 103조 위반 무효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럼 큰일 나요. 우리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고 갑하고 을하고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다운계약서 만약에 이걸 무효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뒤에 A, B, C 쭉 거래가 됐을 때 뒤에 있는 사람 20여년 전 다운계약서 하나 때문에 뒤에가 다 무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다운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떻다? 이것은 무효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고 제일 아마 까다로운 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요. 조금 이따 통정 허위 표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통정 허위 표시에 걸려서 무효는 무효인데 최소한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제일 까다로운 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통정의 표시할 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 물었던 시험 문제 주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부착관계 운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무효로 해석을 해야 된다. 103조 위반 불법 원인 급여에 걸리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서에게 자, 혼인관계가 유지된 동안에는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범죄행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다 무효, 103조 위반이니까 뭐 허위 진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고 얘기해봤자 이것은 돈 줄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이거 있었죠? 자, 비자금을 임치하는 행위, 이 자체는 유효한 거니까 다시 비자금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으면 이것은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강박이 사용되는 것에 불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유효고요. 적극 가담은 이중매매 무효. 그 다음에 과도하게 중한 위약불약정도 무효. 이에 대해서 다운계약서 등은 일단은 유효. 그 다음에
허위의 근상권 설정에는 이것은 103조 위반의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통정 허위 표시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 이제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다 외울 수는 없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셨고요.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주제이고요. 이 문제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거.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 문제가 지금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5문제가 출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사례형으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사안 되게 간단해요. 자, 좀 반사적 법률 행위에 걸리면 어떻다? 선의의 제3자라는 사람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안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에게 첫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과 제2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누구한테? 병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중 매매라고 한다면 등기 먼저 넘겨받은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적극 가담을 했던 나쁜 녀석입니다. 그래서 병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어요. 한편 병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병은 정이라는 사람에게 자, 이것을 다시 전매하게 됩니다. 자, 정은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못했는지 전혀 몰랐던 선의, 즉 선의의 제3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선이라고 전제를 할 테고요. 자, 그럼 답 정리합시다. 이 문제에서는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야. 자, 이중 매매, 갑에서 병으로의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즉 갑을 병정이라는 사람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설령 내막을 몰랐어도 이 사람은 전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답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자, 응용 들어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갑과 병 사이에 적극 가담의 이중매매 계약인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고 병 명의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병은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뭐가 된다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자, 갑을 병으로부터 새롭게 이 내막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누구? 정이라는 사람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설령 선일지라도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구성될 때 지금 이제 그동안 나왔던 주된 출제 이슈가 이거야.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2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이 사람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이게 자, 선의 제3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던 걸 입증해 보이게 되면 자기는 병과 정상적인 거래이니까 당연히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이 소유권 취득한다. 제일 유치한 패턴이야. 틀린 표현. 선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될 테고 이걸 달리 문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선의 정은 갑과 병의 이중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문제 선의 정은 없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과 갑 사이의 이 매매 계약도 어떻다? 무효가 된다. 자, 그런데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갑이 제1 매도인입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제1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때 뭐가 있냐면 병이 제2 매수인인데 갑이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병의 대리인 A가 자, 적극 가담을 해서 갑의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병 명의로 샀다. 다시요. 지금 적극 가담을 한 게 병이 직접 산 게 아니라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이렇게 했었죠. 갑의 자 이렇게 가볼까요? 그래서 갑의
매도인 갑이 있을 테고 병이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대리인 누구 A를 시켜서 법률 행위를 했어요. 앞에서 논의할 때 이런 식이었었죠. 제2 매수인의 적극 가담이 있으면 제2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너무 쉬워. 그래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야. 이 병이 적극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적극 가담했다? 병의 대리인이 갑을 쫓아가서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법적 효력은 누구한테 귀속되니까 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해서 병 스스로 적극 가담한 경우 당연히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병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했을 때 설령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병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다시 갑시다. 가장 쉬운 거 이중 매매에서 제2 매수인은 등기 넘겨받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너무 나와도 답이 안 돼.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이걸 내기가 민망하니까 자,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 그리고 게다가 적극 가담했던 사실을 병은 모르고 있다. 항상 몰라야 정상이지. 그래도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으로부터 새롭게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 취득한 정은 설령 이 내막을 몰라도 어떻다? 절대적 무효에 걸려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세 가지로 이슈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제일 간단한 게 바로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제2 매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또는 이게 이제 30회 때 문제 구성할 때 26회 때 두 번 나왔던 주제인데요. 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했을 때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했을 때 이때도 역시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선의 이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걸리게 되면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리 펴놓으면 선의 제3자 정이라는 사람은 갑과 병의 제2 매매격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자료 19페이지 가서 자, 지문 몇 개 볼까요? 자, 그다지 답이 안 됐던 지문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고 날리시면 됩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시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여기도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밖에 안 나온 지문이야. 16년 동안에.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이게 맞죠? 아까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의미 새길 것도 없어.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적극 가담 나와 있으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게 된다. 적극 가담은 무조건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 그냥 단순해 가셔야 돼. 지문을 새기고 이럴 짬이 없어요. 지금 공부하실 때는 설렁설렁 그냥 경기하듯이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치고 들어가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지고 볼까요? 이게 이제 요즘에 잘 안 내는 문제 패턴입니다. 19페이지에 하던 24회 때 나왔던 문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자, 문제 보면서 감을 잡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 이건 개인의 자유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거 노예계약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용을 안 한다는 건 노예계약이지. 그래서 무효. 그 다음 페이지 2번 지문 불륜관계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예, 무효 되겠습니다. 불륜관계는 뭐가 된다? 무효. 3번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에 체결한 증여계약 해서 아까 저당권 얘기도 나오고 매매계약도 나오고 증여계약도 나오고 적극 가담, 수증자는 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적극 가담에는 다름만 나오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적극 가담 뭐가 된다? 무효. 4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 아까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고요. 강행규정의 경우에 따라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죠.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등기는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허가구역 밖의 중간생략등기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로 본다? 유효. 어느 쪽에든 최소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건 강행규정 위반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관련이 없다. 답은 4번이었고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나와 있죠. 이게 뇌물 사건이잖아요.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주면 뭐 주겠다라고 했을 때 들어줬어.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네? 왜 안 주냐고 소송을 걸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게 된다. 라고 할 것, 요 정도. 2번 문제예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해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걸 약정. 아까 이건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도박자금 운운,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반사의 질서의 법률이.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게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 이건 허위 진술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무효가.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거짓말 좀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1억을 주겠다 이런 식의 약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 무효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요건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주제인데 통정 허위 표시, 선의 제3자 보호받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이지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출제자의 의도는요. 같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지 또는 지금 반사적 법률행위인지 또는 통정허위 표시인지 그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아무 상관없고요. 건물 우리나라에 무허가 엄청 많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엄청 많아요. 그게 다 무효가 되지 않고 다 사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민법적으로는. 2번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이게 보험 사기죠. 볼 것도 없이. 이건 무효.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디귿번 변호사의 민사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건 유효. 이렇게 봤었죠. 사무장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거 무효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03조 위반에 무효로 걸리게 되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103조 위반의 문제. 4번 문제까지 가볼까요? 자,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자, 이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지 무효까지는 아니죠. 의사결정의 사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성립 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서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건 아까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죠.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는 행위. 요거 자 다운 계약서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이미 매도는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서 이루어진 적극 가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에 뭐 적극 가담한 증여라든가 적극 가담한 저당권 설정,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 다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제 나와 있어요.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에서 제2 매수인은 자신이 적극 가담했던 자신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던 제2 매수인은 적극 가담만 들어가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적극하다만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선의 제3자 이 사람도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런 전제에서 거기 지문 가볼까요? 교재 21페이지 오른쪽에 핵심 지문을 보시게 되면 별표 들어가 있네요. 답을 뽑았던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자, 본인이 적극 가담을 했던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던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 관련해서 문제 가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례 22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지금 적극가담 관련해서요, 중간에 지문 나온 거 말고 사령 문제로 구성된 게 4가지가 있게 됩니다. 4가지가 있게 돼요. 해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늦기까지 격려해줬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무조건 이중 매매가 되게 됩니다.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갑이 병한테 매도고 등기까지 이번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바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나 항상 이중 매매에서는 무조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적극 가담이 전제가 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갑을 병 정이라는 사람은 설령 선이 일지라도 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등기 넘겨받았으니까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하시게 될 주제에서 자, 이 사람이 목적물을 돌려주지 못하자 등기를 못 해준다고 불능의 상태에 이르면 이 사람은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할 수 있다. 원래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고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아직 공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최고 없이도 이건 이행 불능의 상태니까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적극 가담했을 때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자, 몰라도 돼요. 자,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 위반은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의일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맞죠? 정 중요한 거죠?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 치고 5번이 답인가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자, 정리하십시다. 이중 매매 나오게 되면은 시험 문제 답을 뽑을 때는 뭐라고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항상 적극 가담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앞에 1번, 2번 이런 것들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의미 새기면 안 되고 이중 매매만 나오면 항상 살은 병이야. 제2매수는 무조건 병이야. 병은 적극 가담했던 전제에서 지가 적극 가담을 하든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든 적극 가담만 하면 어떠?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선의의 정은 소유권 역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4번, 5번만 체크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흘려보셨고요. 2번 문제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받은 경우 틀린 건 자, 볼 것도 없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갑을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치고 가야 돼. 병하고 정을 병하고 정을 찾아야 돼. 병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틀렸죠? 아, 읽지 말고 4번 바로 치고 병하고 정을 찾아야 된다고. 병도 적극 가담면 소유권 취득 못하고 정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 읽지 말고 처음이라서 아까 문제 읽어드렸는데 필요 없고 병하고 정만 찾으라고. 을하고 갑 얘기를 그냥 다 무시해버려. 알아서 하겠지. 아, 지들끼리 알아서 할 거라고. 그걸 갖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따져 물을 것도 없어. 5번 질문.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옳은 건데 쫓아가지 마. 어려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중매매 적극 가담 나오면 약속합시다. 병하고 정만 찾은 거야. 제2매수인하고 선의 제3자만 찾아봐야 된다고.
갑하고 을 얘기는 보면 안 돼. 다 틀리든 맞든 지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 제일 어려운 게 원래 등기 넘겨 받으면 어떻다. 등기 넘겨 받는 놈이 소유권 취득해야 된다고. 제2 매수인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적극 가담이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쉬우니까 대리 적극 가담에 대해 장난친다고. 그래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다음에 선의정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사례를 언제 읽냐고. 바빠 죽겠는데. 모르지 이게 부지기수야. 그래서 아예 병하고 정, 병의, 정의 이것만 찾아보시라고. 왜 답이 다 똑같으니까. 3번 문제. 장난 아니야. 24회 때 나왔던 문제. 여러분 잘 23페이지.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으로 기재했고 이에 대해서 을이 승낙했다. 그 후 엑스토지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스톱! 아, 이게 바로 뭐라고? 이중매매라고. 이중매매가 되면은 무조건 뭐가 기어 나와야 된다고요? 적극가담. 아니, 다른 거 자세히 보지 말고 을한테 한번 팔아먹었다고. 근데 그걸 다시 병한테 또 팔았대. 이중매매가 나오면 경기하듯이, 아, 이것은 적극가담 나와야 돼. 적극가담 나오면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사람부터 승계받은 정도, 설령, 선일들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중매매란 말만 나오면 병하고 정을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문제 읽으면 안 된다고. 읽으면 벌써 1분 지나가 버려. 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어디 있어? 병이 어디 있어? 병이 어디 있어요? 5번에 갑병 나와 있나? 정 나와 있나? 5번 나와 있죠? 아니, 1번 을은 나와 있잖아. 그죠? 2번 갑과 을 사이 안 중요하다고. 3번 을은 나와 있잖아. 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병은 병하고 정을 찾아야 된다. 이중매매가 나오면 무조건 병하고 정을 찾아야 된다고. 4번 지문에 만일 갑과 을이 라고 돼 있잖아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내용은 나중에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할 때 설명드릴 주제인데 쫓아가지 말고 얘 뒤지게 해봤자 이 문제 다시 안 나온다고. 24회 때 나오고 그걸 안 나왔잖아요. 그 비슷한 문제가. 그래서 5번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각각 병 사이의 매매계획 유효를 주장할 수 틀렸지. 적극가담해서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 다음에 정도 설령 선일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정이 소유권 취득한다. 너무 유치해. 그래서 돌려서 정은 각과 병 사이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중매매란 단어만 딱 느낌상 이중매매 나오면 병은, 정은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 왜?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읽어봤자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 읽다 뒤진다고요. 읽다가 죽어요. 막 사례 막 그려. 갑이 을한테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뒤져요. 그냥 대놓고 이중매매란 느끼면 주어주면은 무조건 적극가담의 문제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논리가 전개가 되고 적극가담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병은 항상 소유권 취득 못하고 그 사람부터 전득한 선의 정도부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자, 답 5번인가요? 이거 보셨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중매매 적극 가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을은 꺼져, 2번 을은 꺼져, 3번 갑은 꺼져. 바로 넘어가는 거라고. 4번 병 명의의 등기는 모르지. 5번 만약 선의 정이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지문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 얘기는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1분 안에 푸셔야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15초 안에 풀어줘야 될 문제예요. 왜?
모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어요. 문제 한 10초 쭉 보다가 이중매매라는 개념 나오면 무조건 병은, 정은 이걸 찾아보셔야 된다고. 문제가 다 똑같잖아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문제가 다 똑같다고, 15년 동안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안 하니까 그냥 일 없이 읽어봐. 이중매매라는 단어, 느낌만, 뉘앙스만 2번 매매 이루어지면은 이 새끼들이 왜 이랬을까 아니라 병 어딨어? 병 나와! 정도 같이 나와.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